인사이드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연금 고갈 이야기도 많고요. 이거 더 내고 덜 받으면 될 것 같지만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슬기로운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것과는 좀 별개로 국민연금 받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세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받을 때도 세금 내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세금 내는 비율이 많아질 겁니다. 자, 국민연금과 세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세금 이야기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입니다. 자, 이 시점과 금액의 조합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과세되는 것이 있고 또 비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시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월드컵.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난데없이 2002년 월드컵 이야기 꺼낸 이유가 국민연금에서 이 2002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전에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받는 노령연금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냈던 우리 그 국민연금 보험료로 그걸로 인해서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저처럼 2002년 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노령연금 받으면 전체 수령액 중에서 일부는 비과세, 또 일부는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다른 직역연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면서 함께 달라진 게 있는데 매년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소득공제를 해주죠. 하지만 2002년 그 전에는 소득공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2001년도분은 불이백의 50%를 소득공제 해주긴 했습니다. 자, 그전에는 아예 안 해줬고요. 자, 그래서 2001년 말까지 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탈 때도 과세 안 하고, 자, 2002년 이후 소득공제 해줄 때 냈던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과세하는 겁니다. 무슨 조삼모사 같죠. 같은 원리로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은 없지만 국민연금에 본인이 원해서 이제 임의 가입한 그 기간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할 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나중에 받는 또는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 무조건 세금 내는 거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기준인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소득은 없고 과세 대상 연금소득, 다시 말해서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받는 노령연금이 연간 77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자, 1년에 770이니까 한 달에 한 64만 원쯤 되겠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받는 1200만 원 중에 2001년도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받는 액수가 한 430만 원이고 나머지 770만 원은 이제 2002년 이후 납입한 걸로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1200만 원 중에서 430만 원 비과세죠. 그리고 770만 원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과세 대상 연금소득 770만 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소득세율 적용해가지고 세금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좀 빼주는 거죠. 연금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전부 그렇고요. 또 연금저축이나 IRP도 내가 원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수령 액수에 따라서 총 연금액이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또 구간별로 공제액을 계산해서 빼주는데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시로 말씀드리고 있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 770만 원인 분은 표의 세 번째 칸에 속하니까
490만 원 더하기 700을 초과하는 금액 70만 원의 20%인 14만 원. 이거 합하면 504만 원이죠. 네, 504만 원을 연금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결국 770만 원이 과세 대상이지만 504만 원은 공제를 받고 266만 원이 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할 게 있는데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금액, 자, 이것이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부모님 인적공제를 넣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여부 따질 때 나오는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기억하시죠? 네, 사례에서는 266만 원이니까 자, 이분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시면 안 되고 본인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과세 대상 연금소득 516만 원까지는 연금소득 공제 후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더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걸 본인이 계산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계속 가보죠. 연금소득 금액 266만 원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본인만 인적공제 적용하더라도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과세 표준은 11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770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비과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 116만 원은요, 소득세율 6% 적용 구간이라서 소득세는 69,600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또 빼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소득 공제 또 인적공제 정도만 받을 수 있고 또 주택연금 받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분들은요, 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2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것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높아심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시로 들었던 것은 다 다른 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든지 또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이나 또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도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좀 많아서 이분 좀 세금 낼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매달 노령연금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조금씩 떼고 지급을 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매달 급여 받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1년간 지급을, 연금을 쭉 지급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12월에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한 350만 원 초과하는 분들한테는 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문을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금소득자 소득세 공제 신고서가 이제 들어있는데 본인 이외에 뭐 배우자라든지 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연말까지 연금공단에다가 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자,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을 또 이듬해 2월에 또 발급을 해드립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가져온 샘플을 보시면 김11이라는 분이 공무원연금으로 3천만 원을 수령하셨는데 그 중에 2001년 12월 말 이전에 납입분에 해당하는 1,060만 원은 연금 제외소득이라서 빠지고 총 연금액, 그러니까 즉 과세 대상 연금액은 1,94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연금소득공제 684만 원을 빼고 또 인적공제로 본인하고 배우자 각각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부부가 모두 70세 이상이라서 경로5대 공제, 추가 공제죠. 200만 원까지 받으시면은 과세 표준은 756만 원까지 또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 소득세율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뽑고 최종적으로 표준세액 공제 7만 원까지 적용을 하면 이분이 내셔야 될 연금소득세는요, 지방세 포함해서 42만 1,960원입니다. 자, 그런데 매월 연금 받을 때마다 뗐던 기납부세액이 157만 원이라서 115만 원을 연말정산 후에 환급받게 됐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든지 또는 뭐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게 받으신 분들, 이러신 분이라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세금, 다소 복잡한 주제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2002년 이후의 가입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낼 수 있다. 둘째, 2002년 이후 가입분에 대한 연금액이 77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다. 셋째,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